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영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30대 중반 미혼 여성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남동생과 둘이 살았어요. 아빠는 저희 남매가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제가 18살, 남동생이 16살 때 심장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세상에 저희 둘만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장례가 치러지던 3일 동안은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었는데요. 엄마의 형제들은 저희 남매를 서로 맞지 않으려 하면서도 엄마가 남긴 사망보험금에는 관심이 많아서 자기들끼리 3일 내내 싸움만 했어요. 그래서 그 싸움을 보다 못한 외할머니가 나서시게 되었죠. 저희 외할머니는 연세도 많으시고 자식들이 모두 형편이 어렵고 바쁘다는 이유로 시골에서 혼자 사는 처지셨는데요. 그런 할머니가 비통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들 그만해. 내가 정말 사는 게 천벌 같다. 미경이가 갈 게 아니라 이 늙은이가 가야 했는데 니들은 어린 조카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아. 엄마, 우리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 막말로 큰언니가 그렇게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대화하다 보니까 큰 소리도 나는 건데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작은 누나 말이 맞아. 갑자기 쟤들을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우리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보험금은 반반씩 나누고 애들은 작은 원룸 얻어주고 월세랑 생활비 대주는 걸로 해. 어차피 가영이 좀 있으면 성인이잖아. 야, 왜 네 마음대로 결정해? 원룸? 너 요즘 보증금 시세 알고 그러는 거야? 그냥 기숙방 같은 데 보내. 그리고 이제 언니 없으면 내가 맞은데 왜 반반씩 해? 내가 더 가져가야지. 누나, 염치 있냐? 난 장남이야. 됐어 이것들아. 가영이 너 선택해. 할미 따라 영욱이 데리고 시골 가서 살래? 아님 네 엄마 보험금으로 독립하고 살래? 엄마, 미쳤어? 기어코 노망이 난 거야. 누구 마음대로 그 돈을 다 줘. 미성년자라 권한도 없는데. 권한이 왜 없어? 그네가 니들 돈 타가라고 꾸역꾸역 보험금을 냈겠냐? 참말 마. 그리고 니들은 이모도 삼촌도 아니니까 빠져. 저는 살면서 할머니 모습을 자주 보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동생과 상의 끝에 저는 시골 생활보다는 살고 있는 인천에 남고 싶다고 했는데요. 할머니는 그럼 그러라며 엄마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해서 저희가 생활할 방 2개짜리 빌라를 전세로 얻어주셨어요. 그리고 엄마 보험금이라며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붙여주셨는데요. 그렇게 제가 어렵게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할머니가 제 졸업식도 참석할 겸 엄마의 남은 보험금을 줄 겸 인천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전에 봤을 때보다 할머니 안색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요. 할머니, 어디 아프신 데라도 있어요? 얼굴색이 안 좋으세요. 이 나이에 아픈 데가 없으면 그게 이상하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엄마도 없이 우째 살았어. 많이 힘들었지? 할미라도 건강하면 자주 올라올 텐데. 아니에요. 그래도 할머니가 생활비도 주시고 쌀이랑 반찬도 보내주셔서 저희 걱정 없이 살았어요. 아, 그리고 지난 기말에도 영욱이가 전교에서 1등 했어요. 누나, 뭘 그런 걸 말해. 왜? 네가 잘해서 1등 했는데 자랑해야지. 그래, 누나 말이 맞다. 아유, 우리 손자 대견하네. 니들은 어릴 때도 참 야물딱졌지. 어린 것들이 아빠 보고 싶다는 소리도 안 하고 엄마 힘들게도 하지 않더니 이렇게 부모가 없어도 잘 커져서 할미가 너무 고맙다. 자, 생각난 김에 줘야지. 잠시만 있어라.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가지고 온 아이스박스에서 돈 뭉치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놀란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할머니, 이제 가영이 너도 어른이니 네 엄마 돈은 네가 관리해라. 할미는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네 이모랑 삼촌이 또 난리를 칠 게다. 꼭꼭 숨겨놔. 할미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게 없어서 자식들을 잘 키우지 못했어. 난 그렇다 쳐도
니들까지 걔들한테 시달리는 건 보고 싶지 않구나. 할미가 재산이라도 있음 더 물려줄 텐데 가진 게 네 삼촌 장가 보낸다고 진 빚밖에 없어. 미안하다. 할머니, 그래도 저는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할머니가 계셔서 많이 의지하고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말만이라도 고맙다. 근데 할미는 이젠 좀 편해지고 싶다. 할아버지 얼굴도 가물가물하고 네 엄마도 너무 보고 싶고. 할머니, 그래도 저 의사 되는 건 꼭 보고 가세요. 저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 우리 영욱이가 그렇게 말하면 할미가 노력해야지. 고맙다. 할머니는 슬픈 듯 기쁜 듯 그렇게 눈가 촉촉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그 해를 다 넘기지 못하시고 저희 엄마 곁으로 떠나셨는데요. 할머니 말씀처럼 할머니의 장례가 있던 날에도 이모와 삼촌은 서로 빚을 떠안지 않으려 싸웠고 그 불똥은 저희 남매에게 튀어 그때 할머니가 가져간 엄마 보험금을 내놓으라며 아주 난리도 아니었는데 경찰까지 와서 이모와 삼촌을 말렸으니 말은 다 했죠. 그렇게 어렵게 할머니 발인까지 보고 저희 남매는 도망치듯 인천으로 왔어요. 그리고 행여 이모와 삼촌이 저희들에게 돈 달라고 괴롭힐까봐 이사까지 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공부 잘하는 동생한테 피해가 갈까? 동생 학교 주변 중 가장 외진 곳으로 집을 구했어요. 다행히 저희의 거처를 알지 못하는 이모와 삼촌은 할머니 장례식 이후 볼 일이 없었지만 어쩐지 새삼스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할머니까지 없는 세상이 더 무섭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20살 어른이었고 동생에겐 유일한 보호자였으니 어떻게든 동생을 꼭 잘 키우고 싶다는 열의가 가득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동생은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뒤에 거의 잠도 자지 않고 공부에만 매달렸어요. 엄마가 남긴 남은 사망보험금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1억 남짓이었는데 저는 이 돈을 종잣돈으로 동생 학비와 나아가서는 동생 결혼 자금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저절로 저의 대학이나 결혼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동생은 자기 대학 자금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일단은 그 돈으로 대학을 가라고 했지만 저는 대학이 아닌 돈을 벌고 싶었어요. 이미 엄마가 돌아가시고 학교에 다니면서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하던 저였는데 몸에 익어서인지 작더라도 제 가게를 갖고 싶었죠. 그래서 나중에 쓰려고 제과제빵 자격증도 따고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땄는데 어느 날 동생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누나, 그럼 누나 가게를 내자. 나도 누나가 하루에 2-3개씩 알바하는 거 신경 쓰였어. 게다가 그 중에 하나는 야간 알바잖아. 내가 밤마다 누나 걱정을 얼마나 하는 줄 알아? 대학도 안 간다고 하고 취직도 안 한다고 하고 또 그런다. 내 선택인데 왜 자꾸 그렇게 말해? 그리고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돈 모으려면 어쩔 수 없어. 야간 알바가 그나마 쏠쏠한데 그걸 어떻게 그만두냐? 네가 말하지 않아도 5년 안에 내 가게 차릴 거니까 염려 마. 그러지 말고 엄마 보험금 있잖아. 그걸로 해. 야, 그건 안 되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리고 그 돈은 다 쓸 때가 있어. 의대 등록금 장난 아니라며.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됐어. 넌 그냥 공부만 해. 변변한 학원도 못 보내서 누나가 얼마나 속상한데. 그런데 안 다녀도 나 잘하거든? 그래, 너 잘났다. 그래도 안 돼. 누나 일은 누나가 알아서 할 테니 너나 신경 쓰셔. 싫어. 누나 계속 그럼. 나도 이제 공부 안 해. 내가 의대 안 가면 그 돈 쓸 때 사라지는 거지? 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그럼 누나가 가게에서 나 학비 대줘. 그럼 되잖아. 나도 가끔 머리 식히고 싶을 때 가게 알바도 좀 시켜주고. 난 우리 누나가 사장님 했으면 좋겠다. 우리 누나가 만든 스콘이랑 쿠키 짱 맛있는데. 동생은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하는 저를 설득했어요. 저도 동생 말처럼 하고 싶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동생한테 빚진다는 마음으로 저는 나름 역세권에 10평도 되지 않는 카페를 차리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치킨집보다 더 많은 게 카페라고 브랜드도 아닌 작은 저의 가게는 반년이 지나도록 적자였고 저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동생 볼 낯이 없어 괜히 가게를 차렸나?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딱 계약 기간만 하고 접자고 생각했는데요.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카페를 차린 지 1년이 되어갈 즈음 조금씩 사정이 나아졌어요. 나름 단골도 생겼고 제가 만든 케이크 맛있다며 따로 라운드 케이크를 주문하는 손님도 생겼는데 그때부터는 카페가 곧잘 됐어요. 저녁에 마감하며 그날 매출을 계산하는데 한 달 그렇게 꼬박 장사를 하고 정산을 하는데 정말 눈물이 다 날 정도였어요. 많이 벌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매달 돈을 까먹는 제 가게였는데 처음으로 남는 장사를 했다는 기쁨에 고생한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서 눈물이 났어요. 그 후 저는 알바도 없이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혼자 가게 운영을 했는데요. 친구들은 하루 종일 일만 해서 힘들겠다고 했지만 손님이 많아지니 커피 만드는 일도 빵 굽는 일도 신이 나서 힘든 줄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돈을 벌어 동생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동생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혼자 고군분투하며 공부를 했고 마침내 꿈같은 서울의 모 유명 대학에 의예과에 입학했어요. 옛날 말로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잖아요. 제 동생은 그런 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생 대학 첫 등록금을 내던 날, 그날은 먼저 떠난 부모님 생각이 그렇게 나던지 아마도 그동안은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나름 공부 잘하는 동생을 끝까지 잘 건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착하고 공부 잘하는 동생이 고마웠고 또 저 스스로도 보람되던 때였는데요. 동생은 그 뒤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알려주듯 더 바빠졌어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의대 등록금은 정말 놀랄 정도로 비쌌기에 한 학기 등록금을 내면 다음 학기 등록금 준비에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었는데 저도 티를 내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동생은 등록금을 낼 때면 잘 하지도 않는 전화를 해서 부담을 줘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누나, 등록금 많이 부담스럽지? 내가 시간이 있으면 과외라도 할 텐데. 야, 네가 무슨 과외를 해? 그럴 시간 있으면 잠이라도 더 자. 내가 언제 너한테 돈 걱정하라고 했어? 그때 네가 그랬잖아. 가게에서 네 등록금 대라고. 요즘 누나 카페 엄청 잘 돼. 그러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내가 그때 그렇게 말은 했지만 등록금이 이렇게 비쌀 줄 몰랐지. 근데 누나, 조금만 기다려. 인턴하면 월급 나오니까 내가 누나 고생한 거 다 갚아줄게. 됐어. 너랑 내가 남이냐? 누나 고생하지도 않았고 너한테 받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너 하고 싶은 공부해. 네가 의사가 꿈이라고 해서 말리지 않았지. 네가 성공하고 싶어서 의대 간다고 했음 누나는 말렸다. 고마워 누나. 그래도 난 누나가 앞으로 내 덕 보고 살게 할 거야. 이것도 내 꿈이니까 말리지 마.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누나, 나 공부하러 들어가야 해. 알았어. 공부도 좋지만 몸 잘 챙기고 잠은 되도록 집에서 자. 도서관에서 쪽잠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알겠어. 누가 잔소리 마냥 아니랄까봐. 나 전화 끊는다. 동생은 지가 걱정돼서 잔소리가 많아지는 저를 언제부턴가 잔소리 마녀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게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는데 엄마들이 왜 그렇게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후 동생은 1년 2학기를 마치고 군대에 갔어요. 그리고 표는 내지 않았지만 내심 동생이 군복무하는 동안 등록금 마련이라는 부담감에서 조금은 해방될 수 있어 그때 돈을 좀 모아놓자 싶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복학할 즈음이 되자 친구들은 하나둘 연애를 시작하더니 빠른 친구는 결혼 소식을 알려주기도 했는데요. 이상하게 그게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며 제가 너무 동생만 바라보고 살아서 그런 거라고. 그러다 나중에 동생 장가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는데 저는 동생이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산다면 그것도 나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 년 뒤 동생에게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됐는데요. 그때가 동생이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생활을 하던 중이었어요. 정신없이 바쁘다고 집에 올 시간도 없어서 서울에 방까지 얻어 사는 동생이었는데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서운한 감정이라면 그럴 수도 있고 연애를 시작한 동생이 병원 일과 연애를 둘 다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는데 무엇보다 가장 걱정이고 궁금했던 건 동생이 만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하는 거였죠. 저도 저지만 공부밖에는 할 줄 모르는 동생이 사람 보는 눈이 있을지 누나로서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동생 앞에서 그런 내색은 할 수 없었어요. 행여 동생이 누나가 싫어한다는 오해를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저 속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길 바랄 뿐이었죠. 그러면서 언젠가 동생이 저에게 여자친구를 보여주겠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동생이 바빠서인지 그런 날은 몇 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그 사이 응급실 레지던트가 된 동생은 더 정신없이 사는 듯 전화 연결도 잘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심 여자친구와 헤어졌나 하는 생각을 했었네요. 그런데 제 생일날 어떻게 휴가를 받았는지 동생이 밥을 사주겠다고 했고 저는 너무 궁금한 연애 소식부터 물어봤어요. 너 전에 만난다는 여자친구는 어떻게 됐어? 헤어졌어? 아니, 잘 만나고 있는데 왜? 아니, 네가 하도 바쁘고 여자친구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럼 벌써 몇 년을 만난 거야? 이 정도 만났으면 누나 한번 보여줄 때 되지 않았어? 자기는 연애도 안 하면서 동생 여자친구는 엄청 보고 싶은가 봐. 당연하지. 그리고 누가 연애를 안 한대? 뭐야, 누나 연애해? 정말이야? 아니, 앞으로 할 거라고. 좋은 사람 만나면 당연히 해야지. 난 또. 아, 맞다. 나 누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원래 여자들은 그렇게 명품을 좋아해? 명품? 좋아하지. 비싸서 그렇지. 명품 안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까? 아, 그렇구나. 그럼 누나도 좋아해? 그래, 좋아한다. 근데 그런 것도 난 주제에 맞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능력 있는 자기 돈으로 사는 건 멋지지만 능력도 안 되면 명품만 고집하는 그런 사람은 별로지. 근데 그런 건 왜 물어? 설마 네 여자친구가 명품 좋아한대? 여자친구 집이 좀 잘 살아. 그래서 그런지 20살부터 자기는 명품 옷에 명품 가방 들었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어쩌다 내 동생이 그런 금수저를 만났어? 뭐야, 놀리는 거야? 내가 먼저 좋다고 안 했다. 유진이가 먼저 좋다고 했지. 여자친구 이름이 유진이야? 이름도 예쁘네. 생긴 것도 예뻐. 근데 곧 있으면 여자친구 생일이거든? 내가 시간도 없고 그동안 선물이라고 사주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올해부터는 갖고 싶은 거 말하면 그냥 그거 사주기로 했거든. 근데 나한테 명품 가방을 사달라네? 누나, 이 가방 브랜드 알아? 동생은 핸드폰을 꺼내 뭔가 찾더니 저에게 가방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 눈엔 가방 사진 밑에 가격이 먼저 들어왔는데요. 400만 원대의 디올 가방이었어요. 저도 들어서 알긴 했죠. 브랜드만요. 야, 이 가방 너무 비싸다. 너 그 정도 능력 있어? 레지던트 월급 얼마나 한다고 이런 걸 사주냐?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비싸서 안 된다고 하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 지금 잔뜩 기대하고 있을 텐데. 저는 동생의 말에 은근 서운했어요. 제 생일이라고 모처럼 만나서 여자친구 생일 선물 생각만 하고 있으니 짜증까지 나더라고요. 야, 내가 볼 땐 네 여자친구 좀 그렇다. 벌써 만난 지가 언젠데 네 사정을 몰라. 아무리 자기가 금수저라 눈이 높아도 좋아하는 사람한테 부담 주는 거 아니지. 설마 너 걔 앞에서 돈 잘 버는 척 허풍 떨었냐? 누나는 참 내가 그럴 사람이야. 그리고 사귀자고 했을 때 내 사정 다 얘기했어. 누나 도움받아서 의대 나왔고 전공이 되고 돈 벌면 누나한테 갚아야 한다는 말까지 했는걸. 그래? 그때 걔는 뭐라고 했는데? 자기는 상관없대. 오히려 결혼하면 시부모님 없어서 좋다고 하더라. 그리고 전문 있다면 힘들게 대학병원 다니지 말고
개원하라고 했어. 자기 집 사위한테 병원 차려줄 능력 된다고. 그 정도 능력이 되는데 왜 너한테 가방을 사달래? 걔는 돈 안 벌어? 그냥 자기 집 백 믿고 놀고 먹는 거야? 너 행여 개원해준다는 말에 혹해서 여자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니지? 누나, 나 유진이 좋아하거든? 유진이가 부자여서 좋은 거 아니야. 애교도 많고 만나면 설레고 좋아서 만나는 거지. 그리고 유진이는 내가 바빠서 잘 못 만나도 일 때문에 그런 거니 괜찮다고 해줘. 요즘 그런 여자 없어. 또 유진이는 부모님이 힘들게 남 눈치 보면서 일하지 말고 용돈 받아서 쓰고 결혼했으면 하시던걸. 아, 그러셔? 걔가 복이 많은 애구나? 부럽다. 그리고 가만 보니 걔도 걔지만 네가 더 좋아하네. 에휴, 그럼 나도 모르겠다. 네 연애사 네가 알아서 해. 저는 동생 말을 듣고 슬슬 걱정이 됐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돈 많은 아가씨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제가 남자친구의 심술궂은 누나가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그러지 않았지만 동생의 연애사에 참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너무 좋아서 무리를 하면서까지 명품 가방 선물을 사준다고 해도 그걸 말릴 수는 없겠다 싶었죠. 그 후 동생은 바쁘기도 했고 저에게 어지간해서는 여자친구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전에 뭐라고 한 부작용 같았죠. 그러면서도 꽤 오래 만나는 것 같았는데 제 동생이 국시를 치르고 전문의를 따자 슬슬 결혼 얘기가 들려왔어요. 누나, 만약에 내가 결혼한다고 하면 누나 서운해? 서운하냐고? 내가 왜? 근데 너 이제 막 전문의 땄는데 너무 이르지 않아? 누나 생각엔 자리 좀 잡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나도 그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연애 기간도 길었고 유진이가 벌써 30이니까 유진 집에서 말이 많은가 봐. 하기사 그쪽은 또 그럴 수 있겠다. 그나저나 그렇게 오래 만날 동안 나는 한 번도 안 보여주고 누나 서운하다. 나도 기회 있으면 소개해주고 싶지. 근데 아무래도 여자친구 입장에선 누나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근데 결혼 얘기 오가는데 안 그래도 내가 자리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어. 동생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여전히 바빠서 그런 시간을 도무지 잘 내지 못했어요. 저는 그 사이 동생이 청약이라도 돼서 아파트라도 하나 갖고 있으면 부잣집에 장가 가더라도 기가 죽지 않을 것 같아 동생한테 말해 청약을 꾸준히 넣게 했는데요. 그러던 중 동생 명의로 청약에 당첨이 되었어요. 평수는 그렇게 넓은 건 아니었지만 좋은 위치의 대단지 아파트였기에 정말 잘 됐다 싶었죠. 동생도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당첨된 아파트에 들어가는 돈은 자기가 알아서 할 거니 저에겐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동생은 내심 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쓸 궁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 청약이 된 뒤 동생은 아파트가 지어지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결혼을 하자고 여자친구와 말이 된 것 같았고 그 사이는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의사가 되기는 어려워도 전문의까지 된 동생은 거짓말처럼 벌이가 많아지니 씀씀이도 커졌어요. 글쎄 저에게도 명품 가방을 턱 하고 사주는데 보기보다 은근 제가 저래도 되나? 걱정이 되더군요. 야, 뭐하러 이런 비싼 가방을 샀어? 누나, 그냥 받아. 누나가 힘들게 내 뒷바라지 했는데 누나도 이제 누리고 살아야지. 그러지 말고 내가 누나 차 한 대 사줄까? 누나 지금 끌고 다니는 경차 그거 위험하다. 사람들이 경차 타는 여자면 도로에서 얼마나 무시하는 줄 알아? 내가 차를 타면 얼마나 탄다고. 그리고 너 이렇게 갑자기 씀씀이 커지면 위험한 거 알지? 아파트 중도금도 내야 하고 결혼이야 내가 도와주긴 할 거지만 너 앞으로 큰돈 쓸 일 많아. 정신 차려. 에이 누나, 나 의사야. 우리도 이 정도는 누리고 살자. 그리고 내 꿈이 원래 누나 호강시켜주는 건지 몰라? 그리고 나 누나가 걱정할 만큼 생각 없지도 않아. 유진이 보니까 누나 생각이 나서 그래. 장가갈 때가 돼서 그런가? 안 하던 짓 하네. 그래, 여자친구랑 아직도 좋아? 뭐 이젠 서로 익숙해졌으니까. 그리고 유진이 부모님이 잘해주셔서 사실은 더 결혼하고 싶어졌어.
너 벌써 그 집에 인사하고 온 거야? 그럼 유진이랑 만난 지가 언젠데 생신 때도 인사드리고 명절에도 인사 갔어. 너 명절에 바쁘다고 집에도 못 왔잖아. 아, 그냥 잠깐 짬내서 밥만 먹고 왔어. 저는 동생 말에 기분이 상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동생이 만나고 있다는 여자가 좀 괘씸하게도 느껴졌는데요. 왠지 부모도 아니고 누나라 무시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나는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별로 같았고 엄한 화살은 동생을 향했죠. 동생이 가운데서 역할을 잘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었으니 자기 여자친구한테 휘둘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보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동생 자취방에 반찬 같은 걸 가져다 주는데 척하면 척이라고. 여자친구라는 애가 동생 집에 드나들고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자기 물건이 아무렇지 않게 널려 있는데 남자친구 집 치워주기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자기 물건까지 어지르고 가는 경우는 또 뭔지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결혼 후에 둘이 어떻게 살지 안 봐도 비디오 같았어요. 그렇게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동생의 여자친구가 조금씩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죠. 그때는 아침에 오픈 준비를 하는데 처음 느끼는 복통에 동생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하게 됐고 동생이 보내준 구급차에 실려 동생이 일하는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요. 아무래도 위경련의 원인은 너무 다양해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날이 다행히 동생이 오프라 고맙게도 제 곁에 있어줬는데 동생이 아무리 사정을 말해도 동생의 여자친구는 오픈 날 자기를 만나지 못한다는 동생에게 화가 났는지 계속 독촉 전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최영욱, 그러지 말고 병원에서 보자 그래. 이참에 나도 같이 보게. 누나, 그래도 그건 좀. 왜? 어차피 둘이 결혼한다며. 내가 일부러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 솔직히 이건 아니다 싶은 거 많아. 내가 아무리 부모도 아니고 누나라지만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다고. 에이, 누나 왜 그래? 그냥 유진이가 철이 없어서 그래. 알잖아. 내가 바빠서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 분명 오픈날이라고 이것저것 하고 싶었을 텐데 자기 딴에는 서운해서 그런 거야. 누나가 좀 이해해줘. 아이고, 공자 선생님 나으셨네. 누나가 한 번만 말하는데 너 걔한테 너무 휘둘리지 마. 괜히 시누이 짓 한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지만 결국엔 결혼하면 한 식구인데 이럼 너나 걔나 다 불편하다. 알겠어.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그리고 유진이한테도 잘 얘기할게. 누나 마음 풀어. 가뜩이나 위경련 온 사람이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러냐? 잘 하라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동생과 단 둘이 살면서 그래도 저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어쩐지 저만 편이 없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 결혼하고 애 낳아도 부럽다고 생각한 적 없던 저였는데 몸이 아프니 마음도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제 앞에서 막무가내로 자기 여자친구를 감싸는 동생을 보며 마음도 썩 유쾌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몇 달 후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동생이 바빠서 얼굴은 못 보고 전화로 상견례 얘기를 꺼냈거든요. 아직 아파트 완공되려면 멀었는데 뭘 그렇게 서둘러. 난 아직 걔 얼굴도 못 봤는데. 그거야. 유진이보다 내가 바빠서 그러지. 그렇다고 초면에 나 빼고 둘만 만날 수 있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 근데 유진이네 집에서 마음이 좀 급하신가 봐. 일단 결혼 날짜라도 미리 잡자고 하시네. 뭐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니까. 근데 상견례 전까지 정말 시간 안 돼? 누나가 밥 한 끼 사줄 테니까 여자친구랑 좀 보자. 미안. 요즘 수술이 너무 많아서 시간 내기가 힘들어. 벌써 집에도 한 달째 못 들어갔다. 그래도 내가 최대한 시간 내볼게. 저는 어쩐지 동생이 연애를 시작한 후 동생과 예전처럼 좋게 지내지 못하는 것 같아 내심 미안했어요. 제가 자꾸 여자친구에 대해 안 좋게 얘기를 해서 동생이 저를 불편해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집 식구가 될 사람이니 좋게 생각하고
동생이 결혼하면 더는 동생에게 신경 쓰지 말고 저도 제 인생을 좀 즐기며 살자고 생각했는데요.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제가 경험이 없어 그런지 마냥 쉽게 넘길 일은 아니더군요. 저는 먼저 결혼한 친구들에게 물어 결혼 전에 뭘 준비하면 좋을지 또 예산은 얼마를 잡을지 물어봤는데 제가 상의하려고 연락을 하면 동생은 무조건 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결혼은 자기 힘으로 할 거니 저는 그냥 참석만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누나인 제가 어디 그럴 수 있나요? 또 상대 집이 그렇게 부자라면 저라도 동생 기죽지 않게 뭐라도 더 해줘야 한다는 생각만 커졌는데 그렇게 동생 여자친구도 보지 못한 채로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누나, 미안해. 시간이 딱 상견례 날짜밖에는 어려워서. 여자친구도 결혼 전에 해둘 게 있다고 요즘은 좀 바쁘고. 알겠어. 네 여자친구는 상견례 때 보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나저나 상견례 때 입고 갈 제대로 된 양복은 하나 있어야 하지 않아? 누나가 사줄 테니까 병원 근처에서 잠깐 보는 것도 안 돼? 여기 근처엔 그런 거 파는 데도 없어. 그리고 나 양복 있어. 전에 유진이가 생일 선물로 백화점에서 사줬거든. 어머 그랬어? 걔도 참 이럴 땐 고맙네. 이젠 누나 아니어도 챙겨주는 사람도 있고 이제야 누나가 좀 마음이 편하다. 너 장가 보내는 실감이 좀 나네. 그래? 난 유진이랑 누나랑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나는 바쁜 사람이고 유진이는 그럼 혼자 외로울 때가 많을 거잖아. 그럴 땐 편하게 누나한테 찾아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네 생각이다. 요즘 누가 신우랑 올케가 그렇게 지내냐? 그냥 우리는 적당한 거리에서 선 지키고 가끔 보는 게 좋아. 저는 어쩐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동생 여자친구가 그래도 동생한테는 잘하는 것 같아 그럭저럭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제 친구가 그러더군요. 그냥 둘이 좋고 결혼 후에도 아무 문제 없이 살면 올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해도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래야 제 속도 편하고 올케와 얼굴 붉히는 일도 없다고 했는데 기혼자가 하는 말이라서 그런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상견례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날은 주말이라 손님이 많았어요. 저희 매장은 작아서 테이블이 몇 개 없는데 그 테이블이 꽉꽉 차서 북적였죠. 제가 몇 달 전부터 인스타에 그날 다른 케이크와 빵을 구워 올리는데 그 빵 맛이 반응이 좋아서 점점 손님이 많아진 게 이유였어요. 그래서 내심 이제 가게를 좀 넓히고 직원도 한 명 뽑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 날에는 인력이 아쉽기도 했고 또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진상 고객을 상대하기가 혼자는 좀 버겁기도 했어요. 손님이 별로 없을 때는 그럴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손님이 많아지니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다고 이상한 고객이 한두 명은 꼭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도 그런 손님이 한 명 있었어요. 거의 다 먹은 음료잔과 거진 다 먹은 케이크 접시를 내밀며 자기가 아는 라떼 맛이 아니라고 하면서 케이크에서는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황했어요. 컴플레인 거는 고객이 내민 음료잔과 케이크는 누가 봐도 다 먹은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음료 맛이 어디가 이상하냐고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했고 케이크에서 나온 머리카락 색이 노랗길래 저는 노란 머리가 아니라서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손님은 대뜸 이렇게 화를 내더군요. 아니, 손님이 이상하다고 하면 이상한 거고 머리카락이 나왔으니까 나왔다고 하는 거죠. 뭘 구체적으로 말을 하래요? 내가 이거 확 신고할 수도 있어요. 저기 손님, 저도 알아야 개선을 하니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환불이든 다른 음료를 드리든 했을 텐데 이렇게 다 드신 컵을 주시니까. 아, 그래요? 다 먹었으니까 환불을 못 해주겠다? 내가 친구랑 얘기하느라 말을 할 타이밍을 놓쳤고 목이 타니까 조금씩 마시다 보니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해요? 무슨 서비스가 이따위지? 손님은 가뜩이나 쭉 찢어진 눈을 더욱 날카롭게 뜨면서 저를 노려봤어요. 그래서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환불을 해주려고 했는데
같은 일행으로 보이는 손님 머리가 케이크 접시에서 나온 머리색과 일치하는 것 같았죠. 저기 손님, 제가 음료값은 환불해 드릴게요. 그런데 케이크에서 나온 머리카락은 아무래도 일행분 머리카락 같네요. 뭐라고요? 이봐요. 이깟게 얼마나 한다고 치사하게 굴어요? 제 친구 머리카락이라고요? 손님도 보세요. 아무리 봐도 저분 머리카락 맞잖아요. 그러니 케이크는 다 드시기도 했고 음료값만 드릴게요. 나 참 기가 막혀. 됐고요. 그럼 음료값 안 받을 테니까 다시 만들어줘요. 저는 그 여자의 요구사항이 이상하긴 했지만 얼른 가길 바라는 마음에 음료를 만들어줬어요. 그러자 그 진상 손님은 뭐가 재밌는지 친구랑 시시덕거리며 웃고 있었고 제가 음료를 테이크아웃 잔에 담아서 주니 그 진상 손님은 그 잔을 받아 뚜껑을 열더니 그 음료를 저에게 냅다 뿌리는 거예요. 어머, 손님! 왜? 이제야 정신이 좀 들어? 요즘 장사 좀 되니까 손님이 아주 우습게 보이지? 너 그러다 큰 코 다친다. 그냥 좋게 환불해달라고 하면 네네 하고 해줄 것이지. 무슨 토가 그렇게 많아. 내가 여기 사장 인성 더럽고 커피 맛도 이상해졌는데 케이크에서는 머리카락 나왔다고 인터넷에 올려봐? 손님, 저야말로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네요. 억지를 부려도 유분수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인터넷에 올린다고요? 올려요. 나도 진상 손님이라고 손님 사진 올릴 테니까요. 뭐야? 죄송하다고 사과는 못할 망정.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가게 우리 집에 말하면 한 방에 망하게 할 수 있어. 야, 우리 심심한데 얘 손 좀 보자. 아주 이 동네에서 쪽팔려서 장사 못하게 만들어야겠어. 진상 손님은 자기 친구까지 동원해 가게에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제가 급히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서에 간 여자는 손님 응대가 너무 기분이 나빠 그랬다며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아는 경찰에게요. 아무리 봐도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뜨거운 음료를 뒤집어 써서 제 얼굴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였고 경찰이 저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며 부모님께 연락을 하겠다고 하니 꼴의 부모님은 무서운지 그제야 자기들이 치료비를 주겠다며 저에게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그때 경찰분이 저한테 어차피 달리할 것도 없으니 합의금이라도 좀 받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기뜸도 해줬는데요. 저 사람들 하는 짓 보니까 처음 아니네요. 괜히 해코지 당하지 마시고 합의금 받고 그냥 봐준다고 하세요. 대신 가게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저도 다음에 또 그러면 가중처벌 상습범이라고 겁을 줄 테니까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저는 분했지만 저것들이 제 가게에 또 올까봐 불안한 마음에 경찰분이 알려주신 대로 얼마 되지 않는 합의금을 받고 상황을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경찰서 밖에서 그것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됐는데요. 야, 그냥 커피나 뿌리고 협박이나 하고 말지. 뭐하러 이렇게 일을 키우냐? 왜? 너도 같이 했잖아. 이제 와서 딴소리야? 너야 집에 돈 좀 있고 곧 시집가면 그만이지만 난 아니잖아. 알겠어. 어차피 이것도 결혼하면 못해. 그냥 좋게 환불받고 맛있는 밥이나 먹으러 가려고 했지. 작은 가게 주인이라 쫄아서 쉴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재수없어. 참, 요즘 것들 문제라고는 하지만 저는 저런 딸을 낳았을 그 부모가 불쌍했어요. 그리고 결혼한다는 말에 저런 인성 가진 여자랑 결혼할 남자도 딱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저것들이 또 제 가게에 와서 횡포를 부릴까? 그 둘의 대화를 모른 척하고 녹음을 해두었어요. 저도 살 길은 찾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그 일의 사건은 끝이 났어요. 이번 생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최고 진상 고객이 되었는데 엉망이 된 가게를 정리하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장사를 하면서 별 이상한 사람을 다 보긴 했지만 이렇게 저에게 직접 폭행을 한 건 처음이라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무슨 바람인지 늘 바쁘다는 동생이 가게를 찾아왔고 엉망이 된 가게와 저의 모습을 본 동생은 많이 놀란 듯 저에게 물었어요. 누나,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얼굴은 또 왜 그래? 너야말로 이 시간에 여길 왜 왔어? 한참 바쁜 거 아니었어?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누나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서 누나 놀래켜주려고 왔는데 이게 뭐야? 누가 그랬어? 있어, 진상 여자들. 조금 전에 경찰서 다녀왔고 합의도 했으니까 괜찮아. 뭐가 괜찮아? 얼굴이 이런데. 병원 안 갔지? 화상 이렇게 두면 흉져. 당장 나랑 병원 가자. 약국에서 대충 소독하고 연고 발랐어. 내가 반사적으로 잘 피해서 그 정도는 아니래. 넌 밥은 먹었고? 지금 밥이 문제야?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연락하면 네가 올 수는 있냐? 됐어. 누나 일은 누나가 알아서 해. 조금 있으면 장가갈 놈이 별 걱정을. 장가가면 뭐가 달라져? 매형이 생기기 전까지는 누가 뭐래도 내가 누나 보호자야. 저는 동생의 말에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장가가면 이젠 지금처럼은 못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저렇게 말해주니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은 화를 냈지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왜 웃어? 누나는 지금 웃음이 나와? 이제야 좀 안심이 돼서 그래. 어차피 걔들 쪽팔려서 여기 다시 못 와. 그나저나 누나도 아직 저녁 전인데 우리 오랜만에 치킨이나 시켜 먹을까? 이 와중에 치킨 생각이 나? 아무튼 나 자고 가도 되니까 맥주도 마시자. 오, 웬일로 바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시간이 돼? 나도 살아야지. 누나나 일어나. 여긴 내가 치울 테니까. 저는 그날 밤 진상 여자들 때문에 기분이 꿀꿀했지만 모처럼 동생과 치맥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최악의 하루도 그럭저럭 웃으며 보낼 수 있었고 곧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저는 잔뜩 긴장되긴 했지만 나름 초면에 책 잡히지 않으려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생전 잘 사입지도 않는 정장도 한 벌 사입었고 오랜만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했는데 날이 날이니만큼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더군요. 하지만 힘을 내기로 했어요. 제가 부모님 대신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저와 동생은 예약한 방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10분 정도가 지났을까? 인기척이 들렸어요. 아무래도 예비 올케와 사돈네가 도착한 듯 보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동생의 예비 장인어른 뒤에 들어온 동생의 예비 신부 얼굴이 굉장히 낯이 익었어요. 화장이 좀 연해지긴 했지만 쭉 찢어진 그 눈은 분명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진상 여자가 분명했죠. 그 순간 저는 얼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저를 보지 못했는지 미소 띈 얼굴로 뒤늦게 고개를 들었고 얼음이 된 저를 보고 지도 똑같이 얼음이 되고 말았는데요. 저희 둘의 사정을 모르는 제 동생과 그 여자의 부모님은 서로 안부를 나누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영욱이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네, 어머니. 어머님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버님도요. 그럼. 그리고 자네는 이제 사위 될 사람인데 영욱이가 뭐야? 최서방이라고 불러. 아유, 아들 같아서 그러지. 근데 누님은 어째 안색이 안 좋으신가? 무슨 일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초면에 죄송한데 안색이 안 좋은 건 그 댁따님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네? 너 왜 그래? 여기 도착할 때까지도 신났었잖아. 그게 내가 말할까요? 아니면 네가 말할래요? 누나, 왜 그래? 너 똑바로 들어. 나 이 결혼 반대야. 얼마 전에 우리 가게에 와서 난리치고 나한테 뜨거운 음료 부네 있지? 그게 쟤야. 뭐? 언니, 오해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왜 그래? 음료를 부었더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안 사돈 분은 제 말과 자기 딸의 반응에 당황한 듯 말했어요. 그러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진상 여자는 고개를 푹 숙였고 그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었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져가느라 저장해뒀던 그날 있었던 문제의 CCTV 영상을 그댁 부모님께 보여드렸고 경찰서 밖에서 합의해서 재수없다고 떠들던 음성 파일도 친절하게 들려드렸네요. 정말 숨이 막히는 고요가 흘렀어요. 제 동생도 충격이 큰지
여자친구에게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말까지 더듬으며 제 동생이 지 여자친구한테 물었어요. 너 원래 이런 애였어? 네가 우리 누나한테 뜨거운 음료 뿌린 거냐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게까지 엉망 만들고. 오빠, 그게 있잖아. 왜? 그런 짓을 할 만한 사정이라도 있나? 말해봐. 그런 짓 처음 아니지? 그깟 거 얼마나 하냐면서. 그러는 넌 그게 얼마나 한다고 그런 진상을 떠는데. 난 내 동생이 결혼한다고 하면 연을 끊었으면 끊었지. 절대 너 같은 올케 인정 못해. 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하자 그쪽 엄마가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아닌 자기 남편을 더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바깥 사돈을 보니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부모 무서운 줄 알면서 어떻게 밖에서는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지 저는 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의외의 말을 그 바깥 사돈이 하더군요. 참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애가 원래 그런 애는 아닌데 그래도 결혼만 허락해준다면 제가 최군한테 병원도 차려주고 돈 걱정하지 않게 잘해주겠습니다. 누님도 동생을 이왕이면 돈 많은 집에 장가를 보내는 게 좋잖아요. 저희는 의사사위 봐서 좋고 서로 좋게 했으면 합니다. 이번 일은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얼마면 될까요? 이보세요. 제가 돈에 환장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댁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있을 만큼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뭐 하나요? 자식 교육은 바닥인데. 영우가, 나는 이만 갈게. 네 결혼이니까 네가 결정해. 네가 저런 쓰레기 같은 애랑 결혼한다고 하면 그땐 나랑 영 끊고 살자. 저는 할 말 다 해서 이만 갈게요. 누나. 언니, 제가 그때 난리친 거 정말 죄송해요. 가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저도 모르게 그러는데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결혼하면 절대 그러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앞으로 평생 오빠한테도 언니한테도 잘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응, 안 돼.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다고? 넌 의사랑 결혼할 게 아니라 의사한테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겠네. 너 내가 경고하는데 다시 내 눈에 띄지 마. 그땐 합의고 뭐고 없으니까. 야, 네가 뭔데 그래? 누나면 다냐? 네가 엄마라도 되냐고. 반대를 한다고? 웃기고 있네. 누나면 동생 인생 자주유지 해도 돼? 난 이 결혼 꼭 할 거야. 내가 의사 부인 자리 놓칠 것 같아? 결국 그거였어요. 그 여자는 제 동생의 의사라서 제 동생과 결혼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제 앞에 있던 국그릇을 똑같이 그 진상 여자의 얼굴에 뿌려줬어요. 이건 네가 뿌린 음료보다는 덜 뜨겁네. 마음 같아서는 펄펄 끓은 뚝배기라도 던지고 싶지만 내일 일할 내 손이 아까워서 참는 줄 알아. 이봐요.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아무리 우리 애가 잘못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 부모가 있는데 남의 딸한테 이러면 됩니까? 그 말씀은 부모가 없으면 밖에서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소린가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남의 집에 시집을 보내시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예의범절은 가르치셔야죠. 왜? 부모가 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만만하셨어요? 제 말에 그 여자의 부모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리고 제 동생이 이만 나가자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아무래도 동생도 이 결혼은 못하겠다 결정한 눈치더라고요. 그러자 그 진상 여자는 제 동생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렸고 제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손을 뿌리친 채 제 손을 잡고 상견례장을 나왔어요. 그 뒤 저나 동생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깊은 한숨소리만 공간을 채웠는데 집에 도착하니 동생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누나, 미안해. 난 정말 유진이가 그런 앤지 몰랐어. 그래, 설마 네가 알고도 걔랑 결혼하겠다고 했겠냐? 그때 너무 재수없고 화났는데 지금은 오히려 고마운 일인 것 같아. 그때 그 일 아니었음 모르고 너 결혼시킬 뻔했잖아. 지금은 속상해도 잊어. 사람도 자꾸 만나봐야 사람 보는 눈도 생기는 거야. 다음엔 너랑 더 어울리는 착한 여자 만날 수 있을 거고 너무 낙담하지 마. 저는 동생의 속이 어떨지 짐작도 되지 않아
주저리 말을 이어갔어요. 저도 저지만 만난 시간이 있으니 동생이 받은 충격도 대단할 것 같았거든요. 결혼까지 생각한 여자와 헤어지는 것이니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동생은 그 충격인지 병원을 그만두고 여행을 갔어요. 그동안 병원 일하랴 결혼 준비하랴 자기를 돌볼 시간이 없었다고 좀 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네요. 저는 언제나 동생이 먼저인 누나니까요. 동생은 그 뒤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마치고 돌아와 살고 있던 전셋집도 정리하고 제가 사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학교 선배의 도움으로 공동으로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가게를 넓히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지금도 충분한 것 같아 그 돈을 기꺼이 동생에게 주었어요. 동생은 받기 싫다고 했지만 투자라고 이자 쳐서 갚으라며 돈을 줬는데 부디 동생이 파혼의 상처를 잘 치료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더 의미 있는 행복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인연을 하루라도 빨리 만난다면 더없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진상 여자가 난동을 부리고 간 이후에 동네에 소문이 났는지 단골들이 줄지어 와서는 괜찮냐며 저를 걱정해 주셨고 입소문도 많이 나서 장사가 더 잘 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된 걸 그 여자에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이러니하네요.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모든 교통사고는 다 재수가 없는 거라고요. 어쩌면 악연도 그런 교통사고 같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도록 배울 건 배우고 잊을 건 빨리 잊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그 일 이후 저희 남매는 각자의 분야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성실하게 좋은 마음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인생의 진짜 짝을 만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젠가 저도 기혼자가 된다면 행복한 사연으로 다시 사연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